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장건강이 딱조아님께서 고민 사연을 주셨네요. 네, 사연을 보내주신 장건강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내용이니까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엊그저께 김장을 도와드렸는데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냥 김장하지 말고 사 먹는 건 어때? 라고 말하니 엄마가 미쳤니? 왜 사 먹어? 비록 1년에 한 번 하지만 돈 아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럼 앞으로 계속 도와줘야 하고 나중에 만약 내가 결혼했다면 배우자한테도 김장 도와달라고 할 거야? 라고 다시 물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답하니 할 말이 이렇고 앞으로 계속 이런 걸 도와줘야 한다는 게 뭔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네요. 도와주니까 나중에 허리, 목, 손목이 많이 아프네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붕어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참고로 엄마는 건강히 받쳐주는 한은 계속 한다고 하고 만약 건강이 안 좋아서 못 한다고 하면 자식한테 입으로라도 명령할 거라고 하네요. 김장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김장하러 안 가면 되죠. 아니 근데 이걸 왜 저분 남자분이거든요. 사연 보내신 분이 남자분인데 왜 이걸 도와줘서 해줘야 돼요? 왜 님이 가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들 중에 김장할 줄 모르는 애들 천지지 않나? 요즘 젊은 여자분들 중에 김장 김치도 뭐야 찌개도 못 끓인 사람 태반인데. 태아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왜 사람들이 추노하는지 알 것 같죠? 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지 알 것 같죠? 태아님 죄송한데 혹시 그 경험담 그 글로 좀 적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님이 경험하신 거 쿠팡 추노기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적어줄 수 있어요? 왠지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저 장광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에요. 저 장광희 집안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냥 보수가 아니라 절대 보수의 끝판왕이고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인 집안이에요. 권위적이고 엄격한 집안이에요. 발목 수술하게 도졌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했어요? 발목이 안 좋은데. 해주지 마세요. 다음부터 김장하지 마세요. 돈만 줘요, 돈만. 돈만 그냥 김장할 돈만 주고 김장하러 가지 마세요. 이거 절대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도와주는 것도 힘든데 왜 저기서 욕 먹어가면서 해야 됩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부모님 세대를 좀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나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들이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너희도 이걸 똑같이 해야 되라고 약간 좀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어요. 장관이 이게 뭔지 아실 거야. 근데 장건강이 또 약간 단칼에 거절해야 돼. 단칼에. 이렇게 시킬 거면 나 부르지 마. 나 한가한 사람 아니다. 돈 김장할 때 돈은 붙여주되 난 이거 못하겠다. 저렇게 해야 뭔가 본인의 명분이 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른분들 보면 아직까지 또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아. 근데 장광희 같은 게 명분이 생기는 게 뭐냐면 뭐냐면 있잖아요. 어차피 따로 나가 살거든요. 장광희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요. 저분은 본가가 서울이고 지금 근무지가 지금 경북입니다. 먼 지역까지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장광님이 김장 때문에 멀리까지 고향까지 가가지고 도와주는 건데 저를 욕까지 먹으면 여러분 같으면 다시 오고 싶겠어요? 매번 갈 때마다 두렵지 않겠어요? 매번 갈 때마다 먼 길까지 해가지고
시간 들여서 가는 건데 김장 안 도와주는데 저렇게 욕하고 막 핀잔 드릴 것 같으면 내가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곤욕스러운데. 그리고 장관님 아시겠죠? 지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시즌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서울 지금 터져가지고 또 면허나 터져가지고 어? 면허나 터져가지고 힘들잖아. 서울 또 비상이잖아요. 가면 안 되잖아. 괜히 갔다가 뭐 서울 갔다 가면 요거도 먹어요. 아시잖아요. 그 장관이 근무하시는 지역은 예민한 지역이잖아요. 그 예전에 초반에 터져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많이 치렀던 지역이잖아. 만약 서울에 지금 다시 터졌는데 지금 서울에 300명씩 나오잖아 하루에. 300명씩 나오는데 가가지고 서울 가가 김장 도와줬다 하면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을 겁니다. 어. 메로나 핑계로 못 간다고 하세요. 메로나 핑계로. 아, 근무 딱 하거나. 어. 강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강하게. 강하게 거절해야 다음부터 안 시켜요. 태안이 왜 경기도 있습니까? 대구에 안 있고. 왜 경기도 있어요? 근데 저게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 어른들이 이기주의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뭐냐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지금 보시면 장건강님은 나는 김장하고 싶지 않아. 우리 사 먹자. 이거 맨날 고생하잖아. 그런 장건강의 의미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따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어른들은 개인주의를 싫어한다기보다 이기주의를 극단적으로 좋아하죠. 집단 이기주의. 무조건 단체가 나서서 해야 되고. 근데 장 건강님도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장 건강님도 아셔야 되는 게 있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부모님하고도 관계를 왕래를 좀 적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 인생을 위해서 부모님과의 왕래 수도 낮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살고 있고 먼 곳에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매번 가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각자 살아야 돼, 각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요. 이미 출가했잖아요. 장건강이 이미 출가 외인입니다. 그러니까 장건강님이 부모님한테 난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거 아니면 난 집에 안 들어온다는 이미지 심어줘야 돼요. 이게 앞으로 중요해요. 장건강님 혹시라도 뭐 결혼할 사람이 생겨가지고 아가씨가 생긴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왕래를 줄여야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 장건강이 이제 우리 말을 고분고분 따르는 친구가 아니구나. 고분고분 말 듣는 친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하고 떨어져 사는 게 낫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도 오히려 자식을 빨리 보내고 우리끼리 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모두 부모님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먹고 캥거루족이라 해가지고 막 집에 안 나가고 자꾸 그 다 크고 이제 다 큰 나이에 막 생활하고 있으면 그것도 불편해, 여러분. 그것도 불편하다니까? 서로 타치하고 하는 거 스트레스 받잖아. 불편하다니까요. 차라리 빨리 누구 하나 뭐 아가씨한테 물어와가지고 뭐 좀 어떻게 뭐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뭐 나가 살든가 아니면 뭐 지가 돈 벌어서 어떻게 뭐 방구에서 나가 살든가 이거 오히려 은근히 바라시는 부모님도 많아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함께 살고 무조건 가족화 이루고 이게 옛말이지 옛말. 오히려 가족끼리 있으면 싸우기 나오고 서로 자존심이나 상처만 주기만 하고 그런 집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같이 있다고 다 좋은 거야? 같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겁니까? 그럼 왜 독립을 해서 나가는 건데요? 그럼 왜 2인 가구가 왜 증가하는 건데? 가족이 있는데. 같이 살지 그래.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가족하고 같이 살면 계속 부딪히고 밥 안 먹냐? 어? 계속 밥 먹으러 구박하고 맞죠? 몇 시에 왔냐? 언제 올 거냐? 계속 전화 오고 밥 먹었으면 밥 먹었다 그렇하고 부모님은 그게 관심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다 너희들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가 어리고 아직 환경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부모님 시킨 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대학교 졸업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나아가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벌면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면 오히려 부모님의 그런 관심이나 부모님의 보호가 오히려 방해가 돼요. 김동희도 느끼시죠? 혼자 사니까 느끼시죠? 오히려 부모님한테 보호받았던 게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오히려 방해되는 거였구나. 진작에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좀 빨리 보따리 사고 타지로 가가지고 돈을 버는 게 내 입장에서 나았을 텐데 오히려 부모님끼리 같이 사물에 해서 오히려 부모님한테 보호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라. 부모님한테 싸가지 없게 대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분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장동강이도 큰 만큼 컸고 이제 어엿한 성인이고 사회인이고 직장인이에요. 사회인이고 직장인이면 내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권리는 부모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왜 성인이 되고 싶어요? 성인이 되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돈을 왜 벌고 싶어요? 돈을 벌면 내 그 돈을 번 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쓸 수 있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 내 그렇게 영위하는 것들은 부모님의 간섭 일일이 받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키워줬으니까 너는 평생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너는 항상 우리 소원하게 있어야 돼.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돼. 아무리 너희가 커도 아직 애야. 평생 애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식으로서 부모님 품 안에 벗어나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부모님 그동안 키워주신 음에 감사하지만 제가 성인으로서 부모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두 분의 노년을 위해서 두 분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식된 도리가 아니에요? 그게 효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효도 아닙니까? 오히려 요즘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요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캥거루족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집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집값이 비싸고 일찍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도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굉장히 어떤 좋은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는 트러블이나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캥거루 쪽이 오히려 있잖아요. 사회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왜 문제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약 그렇게 캥거루 쪽이 된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특별하게 불만 없이 서로 아웅다웅거리며 잘 살면 문제가 안 되겠지. 캥거루족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캥거루족 하면서 가족끼리 맨날 이제 이 전파가 톡톡 튀다 보니까 밥 먹을 때 튀고 캥거루족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캥거루족 하는 거잖아 사실. 나가 살고 싶지만 나가 살 돈이 없다거나 돈을 못 모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아직 부모님한테 밥 달라 돈 달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부모님이 경제권이 쥐고 있으니까 부모님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이 먹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 나이 먹으니까 어릴 때처럼 막 부모님 시키는 대로 살고 싶지 않잖아요. 내대로 살고 싶잖아. 왜냐하면 애가 아니잖아 이제는. 뭐 여자분들 대학교 졸업하면 24살 5살이야. 그러면 이제 부모님 간섭 덜 받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계속 간섭 받잖아요. 밥 언제 먹냐 하면서 어?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궁상맞게 어? 너 집에 있으면 청소도 안 하냐? 하면서 계속 터치 받잖아, 맞죠? 근데 시험 못하고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잖아. 예민해져 있는데 부모님 그때 그런 걸 이해해 준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박박 긁는 사람들도 많다고 부모님 중에. 너 언제까지 집구석에서 이렇게 거지 몰골로 이렇게 있을 거냐? 어? 너 나중에 일이라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구박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까지. 그러면 과연 하루라도 바람 잘 날 있겠어요? 맨날 싸우고 막 문 걸어 잠그고. 여러분 집에 같이 살아도요. 방문 걸어 잠그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부모님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도 많아. 부모님 출근할 때까지 자고 있다가 부모님 출근하고 나서 오후 늦게 일어나서 밥 먹는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퇴근할 시간 되면 일부러 집에 안 있는다거나, 아니 문 걸어 잠그고 부모님 대화를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같이 사는 거지 실제로는 같이 사는 게 아닌. 지금 여기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방문을 걸어 잠그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공간이 중요하잖아요. 내 공간에 대해서 누구한테 타치하고 싶어 하는지 않잖아요. 내 프라이버시가 점점 중요해져요. 나이가 먹게 되면. 부모님하고 살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자주 티격태격 거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옛날 문화를 가진 사람이고 저희는 지금 문화를, 현대 문화를 가진 사람이잖아. 그러면 옛날 문화하고 현대 문화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틀리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옛날 어른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삼시세끼 다 먹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새면 안 되고 게임 게임하는 거 졸라 싫어하고 방구석에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밤새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밤에 뭐 하는 거 더 즐겁고 삼시세끼 굳이 귀찮아서 안 시켜 먹잖아요. 여기서 충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밥 안 먹냐? 방구석에서 맨날 게임 허건나 게임을 하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밤새고 맨날 늦게 일어나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구합받잖아. 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받아봤을걸? 김동님 받아봤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말에 자유로운 사람 있나요? 찔리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찔리지? 다 찔려야 돼, 솔직하게. 지금, 죄송한데, 제가 고민 사연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팩트 폭력하고 있어요. 이거 안 찔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서로 안 보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서로 안 보고 사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안 보고 사는 합법적인 방법은 내가 지방에 일을 구하는 거야. 부모님의 어떤 거처하고 상당히 멀어서 웬만해서는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든 곳에 직장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구하는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야. 서울의 어떤 서울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서울에 직장이 많으니까 일하는 것도 있는데 부모님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가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김동희처럼. 특히 여자분들 특히 더 할 거야. 여자분들은 부모님 간섭받는 거 졸라 싫잖아요. 그래서 서울을 가면 어차피 따로 살아야 되니까 지방에 사는데 여자분들 특히 서울 가는 이유가 그런 경우 많아요. 부모님한테 구박도 안 받으려고. 부모님 바가지 듣기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멀리 가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니까 여러분. 세대 차이를 극복하러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안 만나는 것. 근데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안 보려면 멀리 살아야 되죠. 가까이서 살면 안 되죠. 한 지역구에 살면 안 되고 좀 먼 지역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서로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부모님끼리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대화로 통한데 대화로 될 것 같았으면 왜 싸우겠냐고. 대화가 안 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대화가 안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족들 중에 부모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다니까. 부모님끼리 할 말이 없다거나 얘기하면 맨날 신경질적으로 싸운다거나 날이 서 있다거나. 봐봐, 이거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봐봐요, 여기 보면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 맞죠? 아들은 엄마랑 말통하고 딸은 아빠랑 말통이야. 뭐 보통 이제 딸 가지신 분들이 아버지가 딸한테 구박 간 경우는 없거든. 근데 엄마가 딸한테 구박 엄청나게 끌거예요, 진짜. 에라이 미친년아. 어? 여자가 방구석 완전 거지같이 해놓고 뭐야? 머리도 안 감아놓고 뭐야 이게 거지가 따라오네 하면서 막 존나 바가지 긁거든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여자분들은 왜 보면 머리 기시 분들은 자고 올라 머리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완전 거미줄이거든. 에라이 미친년아 하면 막 경상도면 아유 에라이 미친냐 이 거지가 따라오네 완전 이거 뭐 대구역도 아니고 뭐 지하철 노숙자도 아니고 맨날 거지같이 머리 난 거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래가지고 누가 데리고 가겠냐 하면서 맨날 바가지 긁어봐요 맨날. 그럼 아침 일어나면 맨날 지옥이 나니까. 뭐 밤에 뭐 했길래 어? 밤에 뭐 했길래 뭐 인연은 뭐 맨날 자고 있고 맨날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 맨날 코로나 핑계나 대고 하면서 맨날 지금 아마 이 구박 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어? 아마 얘기는 많았지만 이 구박 드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지금. 공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이불 속에서 부모님 눈치 보고 진짜 내일 또 어떤 구박 들을까봐 이거 지금 막 어? 고민 떨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라니까요. 어? 아니 이 가시나는 뭐 대학교 보내놨으면 이제 어? 돈 벌고 이제 사랑구시 해야 되는데 맨날 밥이나 처먹고 하면서 밥 처먹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거 없으면 나가서 뭐 알바라도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밥이나 축내고 있고 맨날 그러면 만약에 따님이라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 하면서 막 이렇게 또 싸울 거 아닙니까? 엄마 내 심정도 모르고 맨날 내한테 맨날 밥밥 긁어서 뭐 내한테 자식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속 뒤집어 놔야 속이 시원하게 하면서 맨날 싸우잖아. 이런 고민사연 또 조만간 올라옵니다. 예전에도 이런 고민사연 한번 했었어요 이거. 이런 고민사연. 누구 놀고 싶어서 놀아 하면서 막 싸운다니까 이게. 아니 이게 여러분 픽션입니까? 제가 지금 제가 재현한 게 픽션이야? 제가 상황 재현한 게 픽션입니까? 그냥 드라마에 볼 수 있는 정작 드라마에 이런 내용 안 나오잖아.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 안 나요. TV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다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TV에서 이런 내용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어떤 드라마를 봐도 안 나오는데 정작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산재 있다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집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친구 집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정작 이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안 보는 게. 그러니까 장관님이 이미 합법적으로 안 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취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장관님은 솔직히 거리가 멀잖아요. 안 가도 그만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안 가도 그만이야. 맨 처음에 뭐라 하겠지. 맨 처음에 뭐라 하겠지만 한 네 번 다섯 번 안 가봐요. 그러면 얘는 원래 안 올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그냥 김장하러 가지 마세요. 돈만 준다거나. 바빠가지고 못 간다. 그리고 잔소리도 하지 마세요. 부모님만 특히 장관님이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 김장해가지고 이거 뭐 누가 먹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부모님 상처입니다. 그냥 하라고 하세요. 본인이 하겠다 하는데 말리지 마세요. 대신에 가지 마요. 부모님한테 어머님한테는 그 김장하는 게 뭐 개고생일 수 있겠지만 나름 인생에서 본인 삶의 일부예요. 그걸 우리가 또 간섭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부모님 우리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안 되지만 장건강님이 부모님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안 돼요. 하라면 하라고 하세요. 그냥 계속. 대신에 안 간다고 얘기하세요. 이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안 가면 돼. 한 세 번 안 가자. 그럼 다음부터 가라고 얘기 안 해. 어차피 안 갈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씌워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가 살면 그냥 출가 외인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출가 외인입니다. 출가 외인.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남이에요, 남. 부모님도 그걸 인지해야 돼. 그게 부모님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저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부모님들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이 공동체 생활을 덕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분명히 1, 2년 차일 때는 부적합함이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부적합함이. 그래서 이게 한 3년, 4년 지나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될 거예요. 아, 얘는 원래 안 올 사람이구나. 얘는 부른다고 올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각인을 시켜야 돼. 부모님들이 보면 처음에는 막 오라고 막 노발대발 하다가 2년, 3년, 4년 지나면 아, 그냥 얘는 뭐 나가 사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관이 앞으로 뭐 내년부터는 그냥 가지 마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김장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 차라리 필요하면 돈으로 붙여줘야겠다 그래요.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붙여드릴게요. 근데 제가 바빠서 못 갑니다. 앞으로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어떡하겠어요, 부모님. 방법이 없잖아요. 안 간다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부모님과의 좀 그 관계를 좀 개선하시고 더 이상 이런 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장강기면 항상 안타까워. 매번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보통 장강님의 고민 사연이 한 8할 정도는 가족과 관련된 고민 사연이에요. 아무튼 이 본인의 어떤 고민을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좋게 좋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